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입니다. 5월 19일 일요경마 20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요경마에서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요경마는 정말 자신있게 붙어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5, 7, 8, 9, 10 5, 7, 8, 9, 10 승부 경주 준비해 주시고, 이 중에서 10경주는 메인 승부로 때릴 생각이고요. 또 마지막 11경주를 원래는 강민이 좀 메인 승부로 가져갈까도 고민을 했던 경주인데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은 마지막 11경주도 좀 두둑한 배당으로 좀 확실하게 적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는 5, 7, 8, 9, 10 5, 7, 8, 9, 10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레이스입니다. 문생의 6번마 블루파이어가 최근에 꾸준한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문성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편성입니다. 조금만 편성이 강했다면 6번마 블루파이어는 충마로 인정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왜냐하면 3월 31일 경주 보면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진 거고, 직전에도 1번 게이트 그린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거든요. 이 블루파이어가 최근에는 선입 전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선행마죠. 선행을 했을 때 더 뛰는 스타일인데 최근엔 선입으로도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인다. 뭐 편성상 6번마 블루파이어를 꺾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블루파이어 자체가 능력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강축이다 그렇게 인정도 안 돼요. 전개 변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발빠른 말이 몇 마리 있죠. 뭐 오버마 우나카이비오도 예전 순발력이면 여기서 뭐 앞선을 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순발력이 많이 무뎌진 모습이고, 4번마 골드페릴라가 지금 감량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이죠. 직전에도 선행을 나서니까 끈기를 보였습니다. 근데 얼만큼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3번마 에코브라더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갔고 1월 13일 경주에서도 9번 게이트에서 워낙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선행을 못했어요. 근데 12월 8일 경주를 보면 선행을 나서고 1000m를 돌았는데 끈기가 굉장히 좋았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1번 게이트인데 3번마 에코브라더가 게이트 이점으로는 강하게 몰아서 이 3코너 4코너를 돌면서 안쪽을 유지하면서 선행을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3번 에코브라더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상황입니다. 인기도에서 한 4위권 5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3번만 에코브라더는 여기서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판의 머리는 6번마 블루파이어가 팔릴 것이고 무시는 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배팅을 한다면은 3번마 에코브라더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8마리 단철한 편성입니다. 토요경마 2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출전 두수가 8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편성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이 박태정의 4번마 정문사랑이 올 대가리로 팔릴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고 2월 16일 경주도 인기 3위로 팔리고 개바닥을 쓸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정문사랑이라는 마필이 어쨌거나 작년 9월달 경주에서는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 아닙니까? 그 대상 경주에서 1200에서 2착을 버텨내면서 고배당을 터트린 거예요. 그리고 10월 27일 날도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정말 강한 편성에서 놀았던 녀석이죠. 그래서 4번마 정문사랑이 그동안 뛰었던 액면이나 또 편성만 놓고 보면 여기서는 또 무시는 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다만 정문사랑이 여기서 입상을 하려면 선행을 해야 됩니다.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선행을 해야 더 뛸 마필로 보는데 과연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안쪽에 2번마 투어브라더라는 마필이
2번 게이트를 뽑았는데 기본 순발력은 게이트를 박차고 나오는 그 대하시발이나 순발력은 2번마 투어버라더가 가장 빠르다고 보거든요. 안쪽에서 2번 투어버라더가 선행을 가는 그림이고 6번마 서울시티도 직전 경주에서 12.8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는데 직전에는 2번 게이트 선행 찬스였기 때문에 뭐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게이트가 상대적으로 좀 밀려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 뭐 인기마로 팔 텐데 그래서 일단 앞선에 가는 마필이 2번, 4번, 6번인데요. 이 중에 어느 놈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인데 게이트 조건으로는 2번마 투어버라더가 좋습니다. 2번 투어버라더가 최근 두 번의 경기는 워낙 상대가 셌어요. 그래서 앞선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2번 게이트 선행 찬스다. 2번마 투어버라더를 이걸 좀 더 세게 읽어줍니다. 4번, 6번이 깜빡이로 갈 것 같아요. 4번, 6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2번 투어브라더를 놓고 4번, 6번도 가능한 막건이다. 우선 관심만은 2번마 투어브라더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200m 별정 시험경주 3세 이하마의 레이스입니다. 똑같은 6군 경주라도 2경주와 이번 3경주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뭐 2경주는 한마디로 똥말들만 뛰는 경주 1착 상금이 1368만원짜리 경주였고 이번 3경주는 1착 상금이 2280만원짜리 좀 그나마 발전기 대치 있는 녀석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출전하는 11마리 모두가 1200 첫 거리 도전을 나서는데 또 1300까지는 다 뛰어본 녀석들이에요. 근데 줄어든 1200에서 누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살펴야 되겠는데요. 4번마 정문 사이는 뭐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뭐 도무지 꺾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직전 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는데 그 대하시가 좋더라고요. 대하시로 몰아서 선행을 나서고 끝까지 자기 패스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우승 싸움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2착이 아주 그냥 널널하게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4번은 정문 사이는 2월 3일 경주에서는 또 추입으로 끝걸음을 보였고 직전에 순발력까지 살려냈고 여기서 단독 선행이고 그래서 4번 정문 사이는 이거는 뭐 꺾고 갈 수 없는 마필로 봅니다. 4번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다 보니까 후착이 좀 조심스러워요. 어떤 놈으로 붙여 때리느냐가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후착권에서는 3마리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3마리를 다 가져가서는 먹을 게 없고 좀 압축해서 웬만하면 한 방울을 가져가야 될 텐데 문정균의 5번마 윈드스카이가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거리를 좀 손해를 봤죠. 외곽을 돌면서. 근데 손해를 보더라도 외곽 손해를 보더라도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5번마 윈드스카이는 직전처럼 역시 선두권 외곽에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줄어든 1200 경주 거리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죠. 5번마 윈드스카이를 일단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마 정문 사이에 5번마 윈드스카이 4번 5번 기본 막건은 4번 5번 막건이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혼전입니다. 이런 경주가 또 배당이 터지면 제목 없이 터질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를 고배당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도 잠깐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다들 믿음이 오질 않아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레이징 엔젤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직전에도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거거든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3월 23일 날 1300에서 뛰는 내용을 보니까 경주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뭐 안쪽 게이트에서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8번마 PK전사는 기본적으로 앞선을 가야 좀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뛸 마필로 봅니다. 물론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은 모래를 가급적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3월 24일 경주도 외곽을 두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고요. 그 전에 2월 달은 뭐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맞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8번 PK전사도 앞선을 가야 더 뛰는데, 안쪽에 3번마 블레싱 로드라는 또 발빠른 마필이 있죠. 9번마 빅토리킹이 순군전이긴 한데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워낙 열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감량 조건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낭펄에 바람을 많이 부는 상황인데, 줄어든 1200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되겠고, 10번마 리치롤드가 일단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긴 해요. 근데 게이트가 외곽이고요. 3월 2일 경기에서도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선행을 하고 약간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가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직전에는 발빠른 말이 있었잖아요. 투에모케이죠. 투에모케라는 발빠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인기 마팔려도 못 믿는다.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오늘도 게이트 외곽으로 또 밀려있는 조건이고. 그러니까 이런 인기 마필들을 다 축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강민이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일단 그 중에 한 마리는 6번마 프라이빗맨입니다. 6번마 프라이빗맨.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3착으로 승부를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2월 2일 경주에서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완전히 삭제,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3월 3일 경주에서는 뭐 취소가 된 거니까 의미가 없고, 최근 4월달, 2월달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 계속 꺾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직전에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앞선서 그냥 빠른 말 두 마리가 끌고 가는 페이스에서 그냥 뭐 쫓아가다 끝나버린 내용이었잖아요. 직전에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대들이 강했고, 2월 2일 경주도 보면은 그 뛰었던 편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인디어런스 뭐 이런 마필들, 지난주 대상 경주 나왔었던 마필인데. 그래서 이 프라이빗맨은 최근 두 번의 경주 상대들이 워낙 강해서 꺾었는데 재수가 없게도 3착으로 승부를 한 겁니다. 여기서 감량 조건 5kg가 있는데 뒷짐 주고 있을 일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뭐 되든 안 되든 승부예요. 그래서 6번 프라이빗맨이 3착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착차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안 팔릴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6번 프라이빗맨은 오늘은 정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겁니다. 승군전이라도 오히려 직전보다 편성이 더 강하질 않아요. 6번마 프라이빗맨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뭐 인기마에 연연할 경주가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 이 고배당 관심 많은 6번마 프라이빗맨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마하킨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 데뷔전에서 뛰는 경주 내용이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데뷔전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마지막에 랩터코라는 마필에게 경합하면서도 끝끝내 이겨내는 근성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2번마 마하킨이 뛰었던 직전 그 편성은, 직전 랩터코를 이기는 그 걸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랩터코가 능력마거든요. 랩터코 두 번의 실전에서 강민이 계속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랩터코는 상위권까지 올라갈 마필입니다. 능력마예요. 그 능력마인 랩터코를 마지막 경합에서 이겨냈다. 2번만 마하키는 여기서는 뭐 그냥 또 인정을 하고 2번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3번마 자이언트 캡틴이라는 마필이 줄어든 12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발주 대시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자이언트 캡틴은 이것도 배당판 바람이 어느 정도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번마 신비한 연인이란 마필도 최근에 꾸준한 자기 걸음을 띄고 있어요. 근데 항상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초반에 힘을 쓰면 끝걸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렸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편성에서는 이 7번마 펠리체,
7번마 펠리체를 여기선 좀 노려야 됩니다. 지금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출발 심사 지정을 받았던 마필이죠. 이 발주기만 들어가면 요동하는 그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 출발 심사 그 지정을 받았던 마필인데, 직전에도 보면은 중위권에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착 싸움에서는 거의 뭐 착차 없이 뭉쳐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7번 펠리체는 최근 경기에서 강민이 좀 여러 번 좀 노렸던 녀석인데, 다시 한번 요건 관심권으로 갑니다. 어차피 대가리는 서 있어요. 이번만 마킹 넣고 후착에서 어느 놈으로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7번마 펠리체, 2번 7번 2번 7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입니다. 있습니다. 이번 5경주는 무조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져 있어요. 12마리 게이트는 꽉 채웠는데 딱히 지울 말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4번마 플라잉 보스와 10번마 매치캐틴, 전개상 보면 4번 10번 요 두 마리는 일단 뭐 앞선 전개가 어렵기 때문에 두 마리는 꺾고 갈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10마리가 모두 쉽게 꺾을 수가 없는 자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로 봅니다. 그러니까 12마리 뛰는 와중에 10마리가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주는 그냥 터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여기는 의도적으로 좀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3마리가 있어요. 3마리가. 그래서 그 3마리 고배당 관심마 중에 어떤 놈을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놈을 놓고 때리더라도 여기서는 고배당입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고배당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이 8번마 문학 타이거라는 마필을 직전 경주에서 3착에 머물렀는데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녀석이죠. 이 문학 타이거라는 마필이 선행을 하면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선입으로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11월 18일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경주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을 때 더 뛰어줄 수 있는 그 잠재 능력, 가능성을 충분히 보인 거죠. 직전 승부전에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편성에서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을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8번마 문학 타이거의 폭탄 배당도 여기선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상황으로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5경주는요, 지금 인기마, 좀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마, 지금 뭐 깜빡이로 팔릴 인기마 중에 한 2마리 정도는 완전히 좀 걷어내버리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5경주는 저배당 아니에요. 이거는 뭐 터지면 정말 제목 없이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승부를 노리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입니다. 두둑하게 한 거라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주는 정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애니굿데이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고, 또 직전 경주도 8.6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번마 애니굿데이가 머리로 팔 텐데, 근데 이 애니굿데이란 마필은 원래 이번 경주 출전 예정이 아니었고요. 5경주에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 1800m에 출전 등록이 돼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오크스를 포기를 하고 지금 일반 경주로 나왔는데, 오크스에서 상금 부족으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크스는 16마리가 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애니굿데이가 상금 순위에서 15등으로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출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크스를 포기하고 이번 경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서울 14조에 있는 레인이라는 마필이 또 운 좋게 출전 자격을 얻게 됐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6번마 애니굿데이는 다시 한번 1300을 노리고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의지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는 이 불량주로 16% 불량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자체가 그렇게 뭐 썩 좋은 기록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력감도 없었죠. 이 착을 지켜내긴 했는데 여력감도 많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6번마 애니굿데이는 충마로 가져가긴 좀 조심스럽고 1번마 넘버원 스타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인데 이건 거의 뭐 바닥에서 취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뭐 전개상도 깔끔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전에 불량주로 했는데 기록 자체는 그렇게 뭐 좋은 기록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1억 3천만 원짜리 비싼 마필이고 안 갈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보고요. 4번마 국민스타가 직전에는 좀 빠른 페이스였는데 좀 서둘렀어요. 좀 서두르다가 깨졌는데 그 전에 3월 29일 날 뛰었던 경주 내용을 보면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기 마중에는 4번마 국민스타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7번마 천상오름은 계속 좀 아쉬움이 남고 있고요. 강민이 계속 실점 막건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는데 매번 좀 뭔가 좀 전개도 참 잘 못 풀리지 못했고 그랬는데 오늘 이편성에서는 7번마 천상오름까지도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1번, 6번이 아마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뭐 4번마 국민스타나 7번 천상오름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우선 관심 많은 4번마 국민스타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7번마 갈립이 최근에 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보여진 액면은 7번마 갈립이 배낭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최근 두 번에 뛰었던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죠. 이 국산마 경주에서 국산마 6군, 국산마 5군 경주를 이기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혼합 4군 순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주 대시가 빠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따라서 기복을 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7번마 갈립도 여기서 충마라고 인정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8번마 탑매직 마스터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좀 외곽을 두긴 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달 경주를 보면 그때 초반에 이렇게 좀 서둘렀는데 초반에 선행을 좀 밀리니까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끝걸음이 많이 부족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탑매직 마스터도 선행을 해야 좀 더 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일단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쪽에 1번만 달려라 레오가 오늘은 선행 찬스를 만났죠. 1번 게이트에서. 4번만 소울리 마제스틱이라는 마필은 일단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2번마 파이널 칸지노라는 마필이 5월 10일 날 연습주행이죠. 연습주행 때 보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그냥 붙들고만 오다가 막판에 좀 이렇게 몰아보는데 그 추진을 할 때 그 상응하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체도 좋고 주법도 좋고 4월 달 경주를 보면 그때 그 1분 03초 6이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불합격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결승선에서 내축으로 기대는 그 악벽 때문에 불합격이 된 거거든요. 근데 4월 26일과 5월 10일 경주 주행 재검과 또 연습 주행 내용을 보면 그런 기대는 악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찬 거죠. 또 주행선을 여러 번 치르면서 그 경험도 쌓이고 그래서 2번마 파이널 칸지노는 바로 지금 1200m를 노리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데뷔전부터 좀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7번, 8번, 뭐 4번 이런 게 인기 많아 팔리겠습니다만 데뷔전을 치른 2번마 파이널 칸지노 요거 데뷔전부터 좀 관심권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 많은 2번마 파이널 칸지노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이번 3경주는 당일 현장 배당상까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릴만한 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이유식의 6번마 아인여 레몬이 아닐까 싶어요. 직전 SLT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상대들이 강했죠. 그리고 1400 첫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 17일, 2월 17일, 10월 29일 계속해서 연투를 하면서 데뷔 초에 5연속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에 좀 강적들을 만나면서 기세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자, 오늘은 다시 1200 경주거리를 줄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6번마 아임료 네온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외곽에는 11번마 저튼 매직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1400을 바로 입상을 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어요. 오늘 경주거리가 줄었다. 1200 줄어든 경주거리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고 이제 뭐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6번 11번이 이게 아마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8번마 무적 영웅이라는 마필도 기본 사이즈로 보면 뭐 예전 사이즈로 보면 여기서 뭐 당연히 뭐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고요. 근데 이제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현장 변수를 봐야죠. 일단 재검 때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6번 8번마 무적 영웅도 관심권인데, 자, 그런데 강민이 여기서 좀 노림수를 두고 싶은 마필이 바로 7번마 어스토니싱이라는 마필입니다. 4월 12일 데뷔전에서 이게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을 때 강민이 데뷔전은 그냥 꺾었거든요. 그러면서 고배당을 노렸던 경우죠. 애플골드를 충마로 놓고 고배당을 노리면서 어스토니싱은 1400 첫거리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3차까지 정말 잘 뛴 거예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혈통적 잠재 능력이 상당하고요. 단거리 1200m는 여기서는 뭐 또 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순발력도 있고 또 뚝심도 있고 뭐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해요. 1억 3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7번마 어스토니싱은 이거는 뭐 빠르게 상위권까지 올라갈 능력마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번, 11번, 8번이 세 마리가 깜빡이, 뭐 4번 영천스타도 좀 팔릴 거, 요건 승군전 좀 덜 팔릴 것 같고, 직전에 영천스타도 25.9배를 때려 먹었는데, 뭐 편성 자체는 세질 않았죠. 근데 여력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6번, 8번, 11번, 4번 그리고 뭐 7번 어스토니싱까지 한 인기 7위, 인기 5위 정도, 인기 5위, 4위, 5위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7번 어스토니싱은 여기서 뭐 배당까지 충분한 마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6번, 8번, 11번. 관심 많은 7번마 어스토니싱. 7번 어스토니싱은 승군전이라도 여기서는 또 되는 말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별정 비형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입니다. 조금 전 6경주와 이번 7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그나마 6경주는 좀 센 놈들끼리 붙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7경주는 워낙 지금 편성 자체가 한마디로 좀 부진 마필들이 뭉쳐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등 떠 밀려서 팔릴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이 박태종 기수가 안장한 4번마 요리조리, 4번마 요리조리가 아닐까 싶어요. 3월 17일 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거의 2착 싸움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살아나는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4번마 요리조리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강민은 이 4번마 요리조리를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요리조리라는 마필 자체를 좀 부진마로 별 능력이 없는 마필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원래 이 요리조리라는 마필이 원래 19조 말이 아니었죠. 이건 14조 있었던 마필이죠. 14조에서도 데뷔 초에 이게 한번 내용을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가서 뽕을 뽑았는데 전혀 걸음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때 강민이 요리조리를 똥말이다라고 꼭 집어놨어요. 그 뒤로는 뭐 한 번도 실전 막건을 추천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편성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나다 보니까 지금 등 떠밀려서 팔리는 거거든요. 이거 못 들어와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게 뭘 믿고 들어갑니까?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3월 17일 경주를 보면 사실 이 요리조리가 물론 자리 급상 성공이긴 했습니다만 선의권에 쫓아가는 마필들이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하다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조리가 3월 17일 경주는 약간 어부지리성도 있었다.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끝걸음이 뭐 시원시원한 것도 아니었죠. 뭐 꾸역꾸역 그런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3월 요리조리는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건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여기서는 놓고 때릴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주를 보면 좀 강한 상대들 틈에서 좀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그만큼 좀 복귀가 잡혀 있는 강변의 관리마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편성을 보니까 인기 순위가 한 5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놓고 때릴 찬스라고 봅니다. 놓고 때릴 찬스예요. 그래서 굳이 인기마에 굳이 깜빡이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주는 좀 과감하게 공략하는데 뭐 편성 자체가 혼전이고 적중만 되면 배당은 두둑하게 한 거라 챙겨 먹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 화끈한 배당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별정 비형 경주입니다. 강변의 승부지 관리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8번 이기다가 아마도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는 순군전이었고 1800 첫거리 도전이었고 사실 상대들이 좀 강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중위권에서 적절하게 페이스 조절 잘 하면서 쫓아갔는데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더라고요. 1800은 좀 역부족이었다 보고 오늘은 적정거리 16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번 이기다가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죠. 또 8번 이기다는 데뷔 초에 이 3연타를 때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마필이 좀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 미국 원정을 다녀온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19조에 있는 뉴 레전드라는 마필과 비슷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 미국 원정을 다녀와서 뉴 레전드가 한국에 돌아와서 5연승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경주에서 깨졌죠. 그 부산 일보ben가 거기서 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잖아요. 근데 이기다도 어떤 그런 흐름이 읽어졌다는 거죠. 1월달, 2월달, 3월달 경주에서. 그래서 직전에 승군전에서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거리는 짧더라고요. 오늘 줄어든 경주 거리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다만 검증은 필요한 마필로 봅니다.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깨져버리니까 요거는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뉴 레전드급은 뭐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4, 8번마 이기다도 인기 1위 팔리는데 충막감이라고는 인정이 안 되고 3번마 브레이브 브라이언 파크라는 마필 죄송합니다. 3번 브라이언 파크는 3월 3일 경주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40배짜리를 또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경주에서도 1800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력이 좋았죠. 근데 직전에는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역시 편성 자체가 셌다고 봐요. 3번 브라이언 파커도 오늘은 뭐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그런데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마필은 3번도 있고 8번도 물론 유리하지만 안쪽에는 1번 해피 드래곤이라는 마필도 1600 줄어든 경주거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24일 경주와 2월 22일 경주를 보면 이 해피 드래곤이 발이 빠른 말은 아니거든요. 스피드가 빠른 말이 아닌데 1600은 직선에서 직선 끝에서 시작해서 코너를 돌고 또 직선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구간이 가장 긴 거죠. 1600은 서울의 1400하고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직선 구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발주가 느린 마필도 직선에서 좀 중속을 보이면서 자리를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전엔 1800 경주를 보면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뺑글 돌다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시 1600에 1번 게이트면 오늘은 직전처럼 그렇게 삽질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1번 해피 드래곤이 줄어든 경주거리는 유리하다.
6번마 어록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솔직히 좀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게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봅니다. 뭐 전적만 놓고 보면은 이미 50전을 뛴 마필, 50전 2승, 2착 1회, 3착 10회. 전적만 놓고 보면은 후지잖아요. 근데 뛰는 내용을 보면 또 꾸준하게 꾸역꾸역 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1600에서는 요거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자, 그래서 인기 많은 3번, 8번이 팔리겠습니다만, 줄어든 경주거리 1번 해피드래곤 봐줘야 되고요. 6번 어로까지도 관심권으로 가는데, 이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갈지는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할 텐데요. 일단은 1번 해피드래곤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사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들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편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정정의 8번 하늘을 달리다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KRA 컵 마일 대선 경주 워낙 상대들이 강했고요. 또 2월 17일 경주에서 12마신차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2월달 또 1월달도 가능성을 보였고, 그리고 직전에 대상 경주 강적들 틈에서 깨졌다 뭐 그런 것까지 이 분위기가 좀 센 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8번 하늘 달리다가. 그런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능력만입니까? 요거는 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2월 17일 경주에서는 느린 페이스에서 선행을 넘어가면서 혼자 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2마신 압승을 거뒀는데 그때 편성은 정말 약했고요. 1월 27일 날도 선행을 했기 때문에 3차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하늘을 달리다가 단순 선행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선입으로 쫓아가서도 작년 11월 달에도 강민이 22배를 적중했을 때 그때 선입으로 쫓아가서 대가리를 친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 하늘을 달리다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끌려는 악벽이 심하기 때문에 2월달, 1월달처럼 느린 페이스에선 자기 페이스를 맞춰서 갈 수가 있었는데 직전 대상 경주처럼 조금 페이스가 빨라져 버리니까 아예 개바닥을 쓸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상 이게 승군전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요거는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그렇게 보고요. 7번마 대변화도 3월 30일 경주에서 충마로 놓고 고배당 충마로 놓고 인기 6이었을 때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인기 6이었을 때 고배당 충마로 놓고 세렌체의 83.0배. 참 기분 좋았어요. 직전에 주력 승부로 83배를 아주 조져 먹었던, 돈 많이 땄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7번마 대변화도 최근에 노릴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직전 경기를 보면 이 코너에서 또 선행을 넘어가면서 전개가 좀 잘 풀렸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8번, 7번이 과연 그런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이번에도 선두권 외곽에서 넘어가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요거는 조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민은 7번, 8번의 깜빡이를 이번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마리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이긴 하지만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결국 인큐대에서 좀 많이 밀려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 관심 마필을 놓고 때릴 텐데요.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해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7번, 8번이 모두 다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다 보니까 7번, 8번이 다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건 고배당으로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이번 8경주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중고배당 충마를 놓고 찐하게 한 구라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800m 별정 A형 경주 3세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입니다. 9번마 대환마가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릴 상황인데요. 9번마 대환마는 여기서는 꺾을 수 없는 마필입니다. 9번마 대환마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암말 대상 경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오고 있는데 9번 대한마는 직전에 KRA 컵 마일 대상 경주
직전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뭐 대가리 인정해야 되고 3월 10일 날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우승,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도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구번마 대환마는 1800이라도 이편성에서는 그냥 와야 된다. 구번마 대환마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9번이 못 들어오면 그냥 틀려야지 이거를 꺾고 갈 자신은 뭐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9번마 대환마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되는 말이 많아요.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지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런데 결론은 좀 장고 끝에 결론을 강민이 내렸어요.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앞선에서 갈 마필 하나, 그리고 추위권에서 갈 마필 하나, 그리고 능력이 감춰진 마필 하나, 딱 그 세 마리를 후차권에서는 관심권으로 갑니다. 일단 1번마 톱 오브 더 월드가 이거는 1, 2, 3번 게이트 안쪽으로만 뽑으면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다. 제가 꼭 집어놨는데 1번 게이트 뽑은 거예요. 1번 게이트. 여기선 선행입니다. 톱 오브 더 월드가 그냥 선행이에요. 뭐 물론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1800m는 스타트 나면서 코너를 바로 꺾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마장의 1700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800 1번 게이트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더군다나 지금 상대 선행마가 다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1번 톱 오브 더 월드는 여기서는 선행이다. 그래서 1번 톱 오브 더 월드는 선행하고 도는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고, 또 추위권에서는 4번마 마이티 파워라는 마필이 출전 마필 중에 뚝심은 가장 좋습니다. 직전에 그 SLTC 트로피 그 안말 그 특별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재결에 불려가서도 뭐 이런저런 좀 내용을 얘기를 하던데, 어쩌나 4번마 마이티 파워가 출전 마필 중에 뚝심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9번마 대원마를 놓고 앞선에서는 1번 톱 오브 더 월드, 추위권에서는 4번 마이티 파워, 이 두 마리를 일단 기본 마건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걸음이 많이 숨겨진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외곽에 있는 13번마 레인이라는 마필이에요. 제가 아까 몇 경주입니까? 말씀드렸죠? 2경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예, 2경주에 애니굿데이를 설명하면서 이 레인이 운 좋게 여기에 좀 출전하게 됐다. 원래는 그 출전 등록에는 19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밖에 있었던 마필이죠. 근데 이 애니굿데이라는 마필이 출전을 포기하면서 레인이 운 좋게 이 출전 기회를 잡았는데, 직전 경주에서도 충만 놓고 18.7배짜리를 때려 먹었을 때 그때 경준행이 정말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걸음을 쟀던 마필이에요. 이게 뭐 강공을 나서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빠른 페이스에서 뭐 컨디션이 어쩌고 뭐 계속 좀 걸음을 숨겨뒀는데 4월 13일 경주에서 현장 승부지가 분명했고 강민이 또 정확한 내용으로 대가리로 놓고 18배, 18.7배를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많이 숨겨져 있는 녀석이에요. 아마 인기도에서 거의 최하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폭탄 배당 조심하셔야 됩니다. 1800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9번만 대환만 놓고 1번 톱 오브 더 월드와 4번 마이티 파워, 그리고 고배당은 13번만 레인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후반부 추천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성기수의 12번마 에모리 삭스가 아닐까 싶어요. 문성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고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다시 한번 문성기수가 기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모리 삭스의 적정거리는 1300이 아니고 17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1월 19일 경주에서 롱히터를 이길 때에 그때 자력 우승을 차지하면서 끈기를 보였잖아요. 1700에서. 그래서 12번 에모리 삭스는 늘어난 경주거리 유리한 조건이고 문성기수 제한장에 다시 한번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맞습니다. 다만 에모리 삭스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은 이번 경기에서 12번 에모리 삭스를
강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모리 삭스를 주력으로 가져갈 생각도 없어요. 에모리 삭스는 많이 봐줘봐야 여기는 받치는 방건입니다. 배당팔이 올머리로 팔릴 인기말을 뒤로 돌려놓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당연히 고배당 승부가 되는 것이죠.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가 지금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7번마 더블골드가 직전에 3차거를 하고 승부를 했는데 1700, 최근에 1700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3월 10일 경주에서도 인기 5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블골드 놓고 바람킹의 주력 승부를 때렸는데 목차로 깨졌는데 걸음을 남겼어요. 아주 쌈팍하게 날라오면서 결승선을 지나고는 그냥 뭐 다 때려잡는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실점 맞고 노렸는데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왔는데 그 타이밍 자체가 좀 좋지가 못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착으로 승부해서 지금 전혀 안 팔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7번마 더블골드도 오늘 이 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52의 홀가분한 부담 중량이라면 오늘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거든요. 요거까지도 여기서는 뭐 대박이 엮일 수 있는 그림으로 봅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에 7번마 더블골드는 주력 막건으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구경주가 저배당 판때기로 보여지질 않아요. 이게 터지면 이런 경주가 정말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저배당 게임 아닙니다.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중계 6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보이는데 또 꼼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퍼스트체인저와 7번마 어퓨어 굿맨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입니다. 4번마 퍼스트체인저는 직전에 CHIA 트로피 특별경주 굉장히 편성이 강했어요. 그 강한 편성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감량 조건까지 지금 핸디캡으로 나오면서 감량 조건까지 유리해진 상황이라서 퍼스트체인저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7번마 어퓨어 굿맨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에는 강민이 삭제 처리를 했어요.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정확한 내용을 강민이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어퓨어 굿맨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삭제했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지가 못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1400 줄어든 경주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고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 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요. 8번마 썬더플라이도 최근에 1800에서 졸전을 펼쳤지만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400입니다. 그래서 4번, 7번, 8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를 강민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 쿨민트 때문에 그래요. 이 쿨민트는 1400m가 적정거리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진 거죠. 그래서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은 이거 뭐 이제 2군에서는 안 되는 사이즈가 아니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강민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직전에는 1번 게이트가 오히려 쥐약이 됐다고 봅니다. 1번 게이트가 독이었다고 봐요. 이 쿨민트는 안쪽으로 갇히면 덜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 쿨민트가 입상할 때 보면은 3월 3일 경기도 보면 아주 낙승을 거뒀을 때 그때 내용을 보면 3월 3일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외곽 선입 전개를 끌어갔지 안쪽을 쳐박아서 들어오는 말이 아닌데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됐다. 오늘은 12번 외곽 게이트로 밀렸는데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직전에 깨졌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덜 팔릴 상황이에요. 배당가치 충분하죠.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뭐 안쪽에 4번, 7번, 8번 뭐 다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인기마가 되겠습니다만 배당마라서는 12번 쿨민트를 여기서는 좀 더 관심권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 이번 10경주는 무조건 적중하는 데 있습니다. 배당판에 인기 많은 안쪽 게이트 2번마 썬라이팅, 4번마 당대 걸작, 6번마 클린업 보드도 팔릴 것이고 9번마 흥룡, 또 11번 울트라 로켓, 이렇게 한 5마리 정도를 인기마로 꼽아봅니다. 자, 이 5마리 인기마 중에 강민이 놓고 때릴 대가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급해드린 5마리 인기마 중에 불안한 마필, 정말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다 깨질 마필도 2마리 정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10경주 메인 승부의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죠. 여기서는 막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딱 2방 중배당 압축 승부입니다. 딱 2방을 압축 승부 막건으로 강하게 때리는 승부처가 되겠고요. 또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외에도 전계상 복병마 한 마리를 또 찐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전계상 고배당이 가능한 복병마 한 마리를 받쳐갑니다. 그래서 강민이 노리는 대가리에 중고배당 받치는 막건까지는 걸쳐 두시고요. 주력 승부는 대가리 세워놓고 딱 2방 중배당 승부로 압축 막건을 조지는 데 있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무조건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는 원래 메인 승부로 가져갈까 강민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데 있습니다. 주중에 마지막 11경주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뭐 한번 강하게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꼭 집어놨던 레이스예요. 그런데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현장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일요일 마지막 경주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 11경주는 무조건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당도 뭐 두둑하게 놔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를 팔린 마필이 4번마 프린스 메모리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에는 좀 이렇게 무리하게 외곽 경합을 펼치면서 깨졌어요. 근데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200m고 뭐 6번마 프리마킨이라는 마필도 직전에는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깨졌다고 봐야죠. 근데 기본 사이즈는 작년 뭐 가을, 작년 9월 달에 보여줬던 그 사이즈는 뭐 장난이 아닌 그런 마필이죠. 그리고 뭐 제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뛰었던 마필이고 뭐 7번마 장사나일드는 자기 페이스를 얼만큼 편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2월달 경주에서 인기 3위, 또 1월달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또 작년 12월달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던 마필이거든요. 인기 음반으로 팔렸어도 정말 불안하다 꺾었는데 직전에도 보면 또 끝걸음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이제는 배팅권에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8번 한생글로리라는 마필이 2월 16일 경주에서 워낙 열악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전 승군전에 한번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관심권에 갈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마필도 지금 다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3번마 야오 스마트캣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뛰는 내용을 강민이 좀 여러 번 돌려봤어요. 물론 이 야오스 마트켓이라는 마필은 데뷔 초부터 강민이 좀 관심을 두고 살펴봤던 녀석이기 때문에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전 배달을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이 야오스 마트켓이 데뷔전에서 무슨 그 브리접 뭐 경매마 무슨 특별 경주 거기 나갔던 녀석이죠. 그랬는데 차로 오다가 갑자기 외곽으로 확 삐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사행하는 악벽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 뒤로 좀 조심스럽게 탔어요. 그러니까 앞선에 편하게 선행을 하면 더 뛰는 마필이고 선행을 낯을 못했을 때는 항상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필이었는데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쫓아가면서도 뚝심이 좋은 거예요. 특히 직전 경기 뛰는 내용을 보고 이거는 강민이 걸음이 터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군전에서 덜 팔리면 배당가치 있는 마필로 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미 좀 미리 말씀드렸듯이 현장 변수가 있어요. 현장 변수가. 그 현장 변수는 뭐 주로에 대한 변수도 있고 승부 의지에 대한 변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워낙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심마는 3번마 야후스마트캣을 3번 야후스마트캣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5월 19일 일요일 유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